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쫙 한번 정리해보는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MBN골드 매니저들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까지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 공개됩니다. 그때까지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각각 양지수, 마감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상승했고 코스닥은 파란불을 켜낸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오늘 코스피도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장중에 낙폭이 엄청 컸었는데요. 그래도 그 낙폭 모두 만회하고요. 빨간색을 켜내면서 시장을 마감시켰습니다. 자, 코스닥은 하지만 1.4%나 오늘 빠지면서 810선은 무너졌고요. 이제 800선을 또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은요. 39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요. 이 정도로 오늘 코스닥이 좋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코스닥의 종목 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한 코스피와 오늘 그렇게 상승한 종목 수가 차이가 그렇게 낮지 않다는 것. 오늘도 코스닥에서는 1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외국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461억 원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매도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코스닥 살펴보면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2,040억 매수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밖에 외국인과 기관은 파란불을 켜주면서 마무리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테마는 전기차 부품입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1월부터 9월까지 친환경차 수출이 18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현대, 기아, 거기에 또 전기차 부품 관련 종목들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이 전쟁에 따라서 오늘은 또 해운주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여기는 다시 한번 또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해운주 안에서는 흥하해운이 상한가에 올라가는 이슈도 있었는데요. 자, 과연 이 공급망 이슈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슈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19 때 아무래도 봤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해운주에 대한 우리가 접근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은 히토류와 페라이트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중국이 다시 또 이 희귀광물에 대한 무기화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오늘장에서 히토류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도 실적 시즌이 한창입니다. 미국의 금융주들, 은행주들 모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금리 덕분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주들도 오늘 좀 부각이 됐습니다. 제주은행은 오늘 8% 넘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신한은행도 3%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배터리와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전기차 부품 관련주도 오늘장에서 또 크게 올랐고 테슬라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어서 증권가에서는 이 배터리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 3분기 양극재 업체 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컨센서스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이외에도 나머지 업체들 최근 하향 조정된 컨센서스를 또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살펴보면 10월 잠정치를 살펴보면 양극재 가격이 8.3%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2023년 3분기 양극재 수출 가격도 15.4% 하락세를 보였다고 하고요. 때문에 2023년 4분기 또한 5에서 10%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증권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두 번째. 바로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국내 배터리 셀 소재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유럽의 전기차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요 유럽 완성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재고가 올라가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에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 업체들이 크게
치고 올라와 주면서 한국과 일본의 점유율은 하락한 건데요. 현재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현재 셀 수요를 살펴보면 선진국 수요는 양호하게 보이는데요. 반면에 이 유럽 시장에서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OEM 업체들이 중국의 셀 도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유럽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시선이 존재하는 건데요. 일단 전기차 판매를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이 여전히 견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또 유럽의 이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온 게 네. 제품 판가 이야기입니다. 2차 전지 주요 소재와 셀 수출 판가가 2023년 2분기부터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셀 부분에서 6월부터 꾸준히 하락해서 2022년 상반기 수준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양극재를 살펴보면 주요 소재들 중에서 가장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응급재, 동박, 분리막 이 수출 판가는 양호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리튬 수파 가격도 추가 하락폭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밖에 탄산 리튬도 전분기 반등폭을 모두 반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수산화 리튬도 하락세가 강하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 배터리 관련해서 투자를 하실 때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전망이 일단 저도 민수 아나운서가 준비한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좀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네. 느낌이 좀 듭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눈앞에 이제 내일 미국 시장이 마감하면요, 바로 테슬라의 실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빠른 지표가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브리핑 자료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진짜 곧 나올 예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네. 일단 현재 EPS 주당 순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올해는 순이익률이 자꾸 내려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일단 2분기 때 0.91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 0.73까지 현재 주당 순이익을 많이 내려놓은 상태, 올해 최저치까지 갔고요. 자, 노란 바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총 마진율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맨 끝에 있는 작년 3분기와 비교해 보면요, 이익률이 대폭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25%를 기록한 마진율이 올해 1년 들어서 지금 17%대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월가 그리고 다양한 또 투자 전문가들은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봤던 민수 아나운서의 브리핑 자료를 보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이번에 발표할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안에서 앞으로 우리는 가이던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테슬라의 실적 발표 관전 포인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일단은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관전 포인트 한 2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진의 마진 개선 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테슬라가 현재는 질보다는 양으로 시장에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저가 판매를 통해서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인데요. 그 전략을 통해 현재 실적은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가 판매를 통해서 마진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에 대한 테슬라의 가이던스, 컨콜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판매 목표 달성 여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기 테슬라의 인도량이 현재 43만 5천 대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3분기 예상치는요, 45만 대에서 46만 대로 잡아냈습니다. 한 2만 대 정도가 부족한 수치인데, 이 수치 이후에 앞으로 4분기 그리고 하반기는 어떻게 인도를 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테슬라의 연간 180만 대인데요. 자, 4분기에 이제 현재 한 45만 대, 44만 대 정도를 팔아야 이 180만 대를 모두 팔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도량의 추이를 보면은 쉬울 것 같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관전 포인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3를 통해서 어떻게 또 다양한 라인업, 그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라인업이 나올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이버 트럭은 현재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고 판매가 되는지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오히려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 이야기는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 투자
는 어떻게 할 것인지 멕시코에 대한 이슈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내일 아침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은 어떤 주가 추이를 보일지도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후에 어떤 이슈와 공시들이 있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명 시크릿 장 마감 후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 공시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국제공항에 도착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포옹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요. 이번 방문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고통을 완화할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4.9%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중국이 올해 GDP 목표치 약 5%를 달성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위험 요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전체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를 했습니다. 또 중국 민간 부분 투자는 0.6%까지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경제 생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침체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또 전했네요. 자, 장 마감 후 주요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니아는 하나은행에 2억 2천만 원 규모의 만기 도울의 어음이 제시됐지만 채무 연장과 변제를 할 수 없어서 부도 처리됐다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위니아는 지난 6일 36억 그리고 17일에는 3억 1천만 원에 이어서 이달만 총 3번의 부도 처리를 공지했습니다. 두 번째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MLCC와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인 아바텍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약 27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출액은 25% 증가한 약 234억이고요. 당기 순이익은 약 36억에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지난 8월 2일 결정한 7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발행 예정 주식주는 431만 3천 주였고요.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1,623원이었다고 합니다. 철회 사유에 대해서는 10월 18일 유상증자 발행 대상자인 아이월드 제약이 유상증자 납입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철회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라크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전해지면서 시간에서 드론 테마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코스닥 2위의 재현 시연 시스템이 9.93% 상승률로 올라와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권에서도 이 드론 테마주 강한 매수세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8위와 코스닥 8위에 퍼스텍과 덕산하이메탈 랭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공시에서 살펴봤듯이 아바텍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코스닥 10위에 또 랭킹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 마감 후 공시들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자,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낙폭을 축소했고, 800선에 대한 지금 의구심은 좀 들고 있는 코스닥. 두 개는 오늘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좀 순매수에 그러니까요. 들어가면서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죠. 상대적으로. 일단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선방을 했는데 나머지 코스닥이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유한 양행의 이제 레이저 티닙 이 이슈가 생각보다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데 임상은 성공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못 나왔기 때문에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틱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나머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하락을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의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오늘 코스닥 조정은 거의 바이오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리튬 가격이 지난해 4월 말 기준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시장 하락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 외에 전쟁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전쟁 관련 종목들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해운주들이 오히려 좀 반등을 했고요. 하지만 해운주들이 전쟁 이슈로 반등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추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게 반등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서 뚜렷한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해운주 관련 종목들은 전쟁 테마로 접근을 하셨다라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향후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반등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매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올랐던 테마들,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2차 전지, 해운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좀 주도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 아나운서도 아까 브리핑 통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잖아요. 네. 준비해보니까 어땠어요? 전 딱 2차 전지 진짜 위험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호재가 뭐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 최근에 또 증권가 목표가를 낮춘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또 2차 전지더라고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 제가 방송 출연했을 때 말씀드리기를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며칠 후에 발표가 되는데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잘 나와 준다라면 2차 전지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근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에코프로비엠은 실적이 우리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맞아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발표되는 양극재 기업은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LNF 같은 종목들의 3분기 실적도 기대감을 상당히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미 그 기대감이 낮춰진 기대감은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하락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항상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말씀드릴 때 리튬 가격이라든지 니켈 코발트 이쪽 2차 전지 핵심 광물 쪽 그쵸. 제가 가격 추이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탄산 리튬 가격이 지난해 4월 말 바닥을 찍고 지금 4월 말 수준으로 빠졌다가 최근 며칠 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탄산 리튬 선물 가격도 최근에 좀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추세적인 상승을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반등을 보이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은 이제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보다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가지고 있는 종목 그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조금은 좀 긴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마감 후 어떤 뉴스들이 좀 나왔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포옹을 했다는 이 사진과 함께 또 기사가 바로 올라왔었는데요. 일단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전쟁 무드는 당분간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사실 이제 그렇게만 또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예.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병원을 공습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네. 이스라엘은 뭐 이걸 부인했지만 뭐 이번 공습으로 인해서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조금 많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란 또 이번 팔레스타인 이슈에 개입할 의사를 시사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사실 전쟁 이슈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목 매수를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 사실 방산주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전쟁 관련 종목들 위주로만 틈틈이 매매를 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방망이를 짧게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세 번째 이슈에 방산주가 있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네. 이슈는 조금 더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국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로 시장 전망치에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줬는데 이게 또 부동산 쪽을 보면 비구이 위안에서는 결국에 디폴트로 갔다라는 맞습니다. 소식이 전해졌어요. 달러 채권 이자 상환에 실패한 건데 지금 중국 경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일단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비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고 일단 지금 3분기 GDP 같은 경우에도 지금 4.9%가 나오면서 시장 전망치 4.4%는 일단 상회를 했고요. 네.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 GDP가 4.5% 나왔고 지금 2분기는 6.3% 정도 나왔는데 일단 1분기보단 좋고 2분기보다는 안 좋습니다. 3분기 GDP 같은 경우에. 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 수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쪽 GDP가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향후에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외에도 이제 GDP 외에도 중국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한 5.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8월 소매 판매 증가율도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출 비중이 한 22% 되는데 여기에 홍콩 수출 비중까지 합하게 된다라면 거의 30%에 여전히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그 주요 이슈가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향 수출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디램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출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최근에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쪽에서 만약 IT 기기 수요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무역 수지 적자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나 미국 쪽으로도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 수출 업체들의 경우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환율 같은 경우에는 수출 업체에게는 굉장히 호재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환율 효과가 살아나게 되면서 수출 업종 특히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 위주로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나 IT, 전자기기 쪽에서는 괜찮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국 경제, 그러니까 일단 속설이지만 중국 경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네. 본다면 하늘을 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대기질이 깨끗하면은 공장 가동률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직 그 제조업에 대한 활동이 저조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근데 요즘 보면은 대기질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중국을 바라봤을 때 중국은 이쪽 소비는 살아날 수 있겠지만 확실히 제조업은 아직 부진하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거기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사실. 네, 제조업이 살아나야 되긴 한데 사실 철강 쪽도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부 쪽에서 이제 저탄소 때문에 네. 약간 감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뭐 중국 쪽은 GDP 상승이 인프라 투자 위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8월달 그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9월 달에도 스마트폰 출하량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면 뭐 스마트폰 하면 반도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그렇지 반도체 섹터는 뭐 중국 이슈도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이슈가 아니더라도 국내 이슈만으로도 반도체 섹터는 이번 올해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뉴스 가지고 온 이유는 반도체 섹터나 이제 중국 쪽 IT 기기 수요가 살아나는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업데이트 하시게 되면 향후에 반도체 투자 타이밍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관련 뉴스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반도체를 꼽아주셨는데 네. 또 기사를 살펴보면 지난달에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가 회복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반도체 말고도 좀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업종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나요? 이제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으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면세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ODM, OEM 업체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한국콜마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뭐 사실 지금은 워낙 이제 전쟁 이슈가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지금 뭐 면세점이라든지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말씀하셨듯이 뭐 반도체 외에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그 외국인 카지노 같은 종목들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네, 보이고 네. 있는데 사실 뭐 중국인 관광객 유입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카지노 방문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네.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펀더멘털만 본다라면 지금의 하락은 굉장히 저가 매수의 기회이긴 한데 아하. 워낙 이제 전쟁 이슈가 언제까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장기화되게 되면 네. 이것도 또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쵸. 그런 형국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일단 매수 타이밍 굉장히 좀 늦춘 다음에 확전 여부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뭐 화장품주라든지 이제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은 전쟁의 여파를 좀 받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장마가무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전쟁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웃다가 울상짓는 K방산주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보니까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2차 계약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규모가 무려 30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지연이 된다는 거는 악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지원이 된다라는 건 악재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국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수주가 확 늘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동 쪽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K방산 쪽으로 많이 컨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수주 지연, 그 매출 인식 지연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조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전쟁이 많이 났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시국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날 여지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뚫렸죠. 아이언돔이 뚫렸는데 국내 한국형 아이언돔 이슈가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네. 들면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 같은 한국형 아이언돔 관련 종목들도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오는지를 체크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이제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중동 쪽에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보다는 방어해야 될 구역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국내 한국형 아이언돔 관련 종목 뭐 관련해서 이제 수주 발주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라면 K방산주 관련해서 제목은 안 좋은 뉴스로 나왔지만 예. 향후의 미래를 봤을 때는 굉장히 비전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댓글창에서 잘나가님께서 방산주도 휴니드만 가는 듯요 이렇게 남겨줬습니다. 오늘 방산주 흐름 보셨어요? 대형주는 네. 크게 또 떨어졌는데 반면에 중소형주들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휴니드처럼 이렇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 매매 위주로 그쵸. 많이 하고 그리고 재료 매매 위주로 많이 하는데 사실 휴니드나 다른 이제 중소형 방산주들이 뭐 빅텍이라든지 중소형 방산주들이 주가 등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쏠린 거지. 사실 모멘텀만 본다라면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훨씬 더 좋다. 다만 지금은 워낙 시장이 뒤숭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단타성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타성 물량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 방산주 관련 종목들이 지금은 조금 더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오늘 LIG 넥스원이 유일하게 그래도 좀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장중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차이는 뭐라고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수주 잔고 대비 시가총액이 워낙 낮다라는 측면.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침에 봤을 때는 한 시가총액이 한 1조 8천억 정도 되는 네.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수주 잔고가 2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한 12조가 넘어가요. 그리고 그래요? 2분기 말 이후에도 두 건의 수주 잔고가 수주가 더 추가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뭐 생각보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조금 덜 나온 측면이 있긴 하지만 네. 뭐 향후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 비중이 늘어난다라면 뭐 LIG 넥스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형 아이언돔 관련 종목들은 중동향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신다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전반적인 방산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와 기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가 인피니언과 전력반도체 전략협업 계약 체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럼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수급 리스크는 해소됐다라고 봐도 되겠죠? 일단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완성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로 넘어가고 그리고 하이엔드급으로 넘어가면서 전장 장비도 굉장히 고성능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차량용 전력 반도체 관련 종목들 뿐만 아니라 뭐 차량용 반도체 뭐 해성 DS라든지 텔레칩스 등 뭐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최근 장에서도 좋았는데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대차 그룹이 지금 주가는 크게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뭐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사상 최대치를 찍을 정도이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뭐 향후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뭐 제가 방금 텔레칩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성 DS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하면 해성 DS 아닙니까? 그래서 해성 DS 같은 종목도 저점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윤 매니저님 물 한 잔 드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시고요. 네. 일단 현대차와 기아, 인피니언 전동화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대한 이슈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이슈와 함께 내일 시장에서 뭐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 뭐 이 이슈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 조정장에서도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 그리고 뭐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넥스칩 같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가 매수를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하락장에서도 선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가급적은 매수 타이밍을 최대한 늦추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공시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는 위니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억 규모의 만기염이 부도가 됐는데요. 현재 거래 정지가 된 지도 꽤 된 위니아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일단 좀 속이 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니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김치냉장고 쪽에서는 위니아 딤체 등이 있고요. 뭐 대유 위니아 그룹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위니아 전자 같은 경우도 있죠. 위니아 전자는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대우 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위니아 같은 경우 10월 18일 그리고 10월 17일 이틀 연속 이제 각각 2억 2천만 원, 3억 1천만 원 정도 부도를 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임금 체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니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는 적자였지만 2021년도, 2020년도까지는 재무제표상으로는 한 400억 이상 흑자를 보였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다가 생뚱맞게 이제 부도 이슈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될 겁니다. 특히 이제 내년 보통 이제 연말 끝나고 내년 초 정도 되면 감사보고서 발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은 또 무더기 관리 종목 지정되거나 아니면은 거래 정지가 지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는 가감하게 3년 연속 이상 3년 동안 코스닥 기준으로 3년 동안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들은 관리 종목 지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 쳐내시고요. 그리고 감사보고서 제출 안 할 것 같은 기업들, 특히 지연되는 기업들은 제출될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보유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다 쳐내는 게 여러분들 좋습니다. 항상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제표를 약간 조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당하지 않으려면 가급적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은 내년 초에는 다 쳐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와중에 이전에 아마 오늘까지일 수도 있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에 뭐 유상증자를 좀 단행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뭐 반기보고서 같은 경우 결과 보고서를 낼 때는 좀 위험한데 빠질 수 있겠네요.
일단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이따가 공시에도 잠깐 네. 얘기하겠지만 유상증자 공시를 했다가 최근에 취소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제3자 예.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맞아요. 자금을 이제 뭐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금융권을 통해서 조달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 배정 아니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공시가 많이 나오는 기업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형편이 안 되는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많이 하거든요. 뭐 제3자 유상증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인식되긴 하지만 뭐 최근에 유상증자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유상증자 이슈로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날 당일 바로 수익 처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위니와 관련된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공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바텍이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MLCC 수요가 올라가면서 관련 설비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결국에 3분기 영업이익은 27억 원을 보여주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간 외에는 8.54%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 일장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디스플레이 쪽 장비 업체였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올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중장기 관점에서는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내일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내일 장중에 갭이 떠서 아마 출발을 할 텐데 네. 시장 상황이 조금 최근에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손익 분기에 돌아오면 바로바로 이제 현금화 처리하신 다음에 나중에 시장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이온 공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던 네. 건데 이렇게 철회를 한다라는 것은 뭐 돈이 다시 생겨나서 철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사실 이게 조금 바이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온 같은 경우 최초 이제 공시일이 8월 2일 날에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근데 이제 유상증자 발표 3일 전부터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했고요. 당시 이제 3일 전에는 1,413원이었던 주가가 3일 후에는 2,135원까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공시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바로 오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죠. 네. 사실 이거는 조금 좀 생각해 볼 부분이긴 한데 어느 정도 재료가 미리 사전에 노출되어 가지고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오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철회됐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급적 내일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도 바로바로 처리를 하시는 게 괜히 이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철회한 거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어떤 제재 같은 건 따로 안 하나요? 아마 이제 공시 철회, 이건 사실 바이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3자 배정을 받는 지금 아이월드 제약이 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했다가 걔네들이 처리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군요. 바이온을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공시 같은 경우에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종목들이라든지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이슈가 나오면 바로바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후 공시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마로우 스타거즈 백인현 매니저와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떤 전략을 제시해 주실지 한 줄 코멘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장에서의 한 줄 정리는 전쟁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주셨고요. 내일장 코멘트 방망이를 짧게 휘두르자. 내일장에서 주의할 점은 섣부른 저점 매수 전략은 자제하자라고 주셨습니다. 최근에 매니저님들 전략을 보면 섣부른 저점 매수 전략은 자제하자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방이 많이 열려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종목마다. 지금 사실 이제 많은 전문가들, 많은 중동 전문가들이 처음에는 확정 가능성이 없다라고 많이 뭐 거의 제로라고까지 표현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제가 본 것 지난주 같은데. 이번 주 바이브가 좀 달라요. 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전쟁의 개입 시사 가능성도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로 지금 급하게 간 이유도 지금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자 지구 병원을 공습하게 되면서 실제 공습했는지는 이제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그쵸. 그쪽이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급하게 이스라엘로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유가도 많이 급등했고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성에너지라든지 GSE 같은 국내 관련 종목들 그리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상한가 한 번에 그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유가가 네. 급등하면서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전쟁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1년 내내, 2년 내내 맞아요. 진행될지 아무도 몰랐기 사실 때문에 처음에만 해도 일주일도 못 갈 거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많았는데 설마 요즘 같은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줄이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도 헤즈볼라가 참전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예. 있기 때문에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면 단기 투자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수익은 짧게 바로바로 실현하시고 그리고 오버나잇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현금화를 항상 현금 비중 어느 정도 들고 가시는 게 가장 네. 베스트 전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망이를 짧게 휘두르자. 그리고 섣부른 저점 매수 전략은 자제. 주식은 좀 당분간 쉬자라고도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이제 곧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투모로우 스타워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현재 순위와 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부터 볼게요. 네,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옵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종목이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입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는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가 전화 연결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순위 볼까요? 네,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함규수 매니저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22.30%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조선일 매니저, 그리고 3위에는 김병진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한규수 매니저의 CQ 렉터가 오늘로서 1위로 들어섰습니다. 2위 김병진 매니저의 솔브레인이 11.11%, 3위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 8.79% 수익 기록합니다. 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김병진 매니저의 솔브레인이 오늘장에서 익절가를 터치했고요. 또 김병진 매니저의 오스코텍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포트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현재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에는 아무 종목도 없어요. 네. 그렇고 저희 순위 그림에서도 백인현 매니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어떻게 매니저는. 된 겁니까? 일단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위주로 들여다보니까 네, 지금 최근 시장 쉽지 같은 않아요. 경우에는 사실 성장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추세입니다. 네. 약간 시장이랑 좀 안 맞는 측면이 있고 하지만 종목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워낙 뒤숭숭하니까 맞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손절가 터치 안 한 종목들도 포트에서 제외하긴 했는데 네. 향후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라면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일단 포트에 있는 종목들 수익률을 보면은
이거 근데 남은 시간 이제 10월 남은 시간에 충분히 뒤집기도 가능한 수치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왜요? 안 그러신 것 같으세요? 아니 별로 수익률 차이가 별로 안 나가지고. 예, 충분히 이거 뒤집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교수 매니저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2위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1등도 노릴 수 있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통해서 공격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종목을 통해서 오늘 이제 1위까지 노려보실 수 있는지 섹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방산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나서겠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뚜렷하게 전쟁 이슈랑 뭐 연결 부합점이 큰 종목이 아무래도 방산주고 네. 그리고 실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거의 보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제가 오늘 방산주로 한번 역전을 노려보겠습니다. 휴니드 갑니까? 휴니드는 안 갑니다. 휴니드 중소형주는 또 안 갑니까? 네, 지금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등 하기 위해서는 휴니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1등보다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고 예. 많이 빠지지 않을 종목 위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네.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제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LIG 넥슨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 국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LIG 넥슨 외에도 지금 LIG 넥슨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LIG 넥슨은 지금 2분기 수주 잔고가 12조 2,132억 원이고요. 그리고 그 2분기 기준 이후에도 지금 현재 9월 21일 날에 848억 원 규모의 폴란드 K전차 수주가 발표됐고 그리고 10월 6일 같은 경우에는 644억 원 규모의 해국 운양 정보관리 체계 시스템 수주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수주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고 아마 연말 전까지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이언돔 이스라엘이 뚫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스원의 천궁2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천궁2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중동 쪽으로 LIG 넥스원의 수주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LIG 넥슨 외에도 사실 K방산 관련 종목들은 2분기 기준으로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7조 7,534억 원 기록했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수주 잔고가 뭐 하나 시스템 그리고 세트레가이 같은 이제 계열사 모두 합한 금액이 52조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K방산 관련 종목들은 수주가 그대로 이제 매출에 인식된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밀 유도 무기 쪽에 약간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동 쪽에 특히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동 이슈 말고도 중국이랑 대만 전쟁 이슈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으로도 보내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도 지금 군대를 파견하고 네. 있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LIG 넥슨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매수가는 8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편입한다고 합니다. 목표가 9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바라본다고 하네요. 그럼 더 많은 이야기 백일현 매니저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내일은 개인 일정으로 무료 방송이 없습니다. 아침 8시 안 해요? 아침 8시 안 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아침 8시에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과 내일 모레는 아침 8시에 무료 방송이 없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엽 매니저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 백인엽 매니저 검색을 하시면 제가 새벽부터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엽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인 매니저 좀 휴가 가시나요? 네, 뭐 개인 일정으로. 일단 개인 일정. 댓글창에서 용용님이 무방 안 하신다고 너무 즐겁게 말씀하신다. 뚝당한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근데 백인 매니저 무료 방송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네이버 밴드에는 꼭 네. 중요한 이슈 항상 올려주시니까 네. 거기서도 백인현 매니저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